안녕하세요. 일단 최근에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 대사 한 줄을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대가 나를 영영 떠나던 날 죽도록 미워 한참을 보았네. 헌데 아무리 보아도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아. 외려 내가 미웠어. 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운 드라마 속의 명대사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바로 드라마 연인입니다. 어떻게 흥미롭게 보고 계신가요? 파트 1을 끝마치고 10월 초에는 파트 2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연인 속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연인은 사학과를 졸업한 황진영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동안에도 항일 시인이었던 이육사의 일대기를 그린 절정,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한 역적, 백석을 훔친 도적과 같은 사극 작품을 다수 집필했습니다. 작가는 연인의 제작 발표회에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영감을 얻어 병자호란 속에 그 이야기를 녹여내고 몰락하는 남부 속에서 조선의 모습을 느꼈다라고 했죠. 드라마 연인은 배경과 일부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했을 뿐 주인공과 내용은 새롭게 창작된 가상의 역사극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궁민 배우가 이장현 역을, 안은진 배우가 유길채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남녀 주인공 모두 실제 역사에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사건인 병자호란과 인조, 소현세자, 강빈 등 당시의 실존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는데요. 과연 역사 속의 전쟁은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17세기 초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했습니다. 당시에는 금나라로 불렸지만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금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후금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조선의 인조는 후금을 배척하고 명과 친하게 지내는 일명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는데요. 힘을 키워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던 후금은 조선에게 형제관계를 요구하며 정묘호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제대로 치를 힘이 없었던 조선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척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금은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세력을 더욱더 키워나갔죠. 자신들을 형으로 대우하지 않고 여전히 오랑캐로 무시하는 조선에게 이번에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의 태종은 12만 대군을 이끌고 1636년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바로 드라마 연인의 배경이 된 병자호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 조정은 끝까지 싸우자는 척화파와 화약을 맺고 훗날을 기약하자는 주화파로 나뉘어지면서 탱탱하게 대립하게 되었는데요. 척화파의 주장이 우세해서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되긴 했지만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묘호란이 끝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역부족이었죠. 인조는 한양을 지키던 요새 중 하나였던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45일간 항전했지만 결국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송파에 있는 삼전도에 머물던 청나라 태종에게 인조는 먼 길을 걷고 걸어서 결국 도착했습니다. 항복을 받아들이는 제단인 수항단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인조는 항복의 표시로 3배 9고두의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3번의 큰 절을 하고 9번 땅바닥에 머리를 쾅쾅 부딪혀서 그 절하는 소리가 단 위에 앉아있는 청나라 태종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인사를 하라는 매우 굴욕적인 항복의 예였죠. 인조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고 신하와 백성들은 이를 보고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었는데요. 항복의 대가로 엄청난 배상금뿐만 아니라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한 20만 명의 백성을 청나라의 인질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실로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날 벚꽃 명소이자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송파의 석촌호수에는 이날의 굴욕이 담긴 삼전도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치욕적인 의미 때문에 고종 때 매몰하였다가 다시 세우는 우여곡절을 반복했는데요. 결국 처음 세웠던 석촌호수로 되돌아오게 되었죠. 불편한 역사지만 잊지 말고 기억하며 교훈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병자호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소는 바로 남한산성인데요.
조선시대의 수도인 한양을 지키던 성곽으로 지금도 그 모습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게 인정되어 2014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죠.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킨 것은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인조와 세자,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청나라에 맞섰는데요. 군사는 고작 1만 3천 명, 쌀과 콩은 2만여 석에 불과했습니다. 성 안의 인원이 5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말 적은 양이었는데요. 그에 비해 성을 포위한 청나라 군사는 10만 명이 넘었고 청은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조선군의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동상에 걸려 죽어가고 배고픔에 지쳐갔는데요. 임금과 조선군은 결국 남한산성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로 피했던 복림대군과 신하들도 청군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인조는 결국 버틸 수 없어서 항복의 문서를 보내게 되죠. 남한산성 서문을 나서 삼전도로 걸어가며 인조는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병자호란으로 조선 전역은 황폐해졌고 불에 타거나 부서져서 폐허가 된 집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백성들도 너무나 많이 목숨을 잃었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기까지 했으니 인조에 타들어가는 속마음은 익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드라마 연인 속에서 등장하는 실존 인물인데요. 비록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지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심양에서 보낸 8년 동안의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활용했는데요. 좁은 조선이라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만나고 식견을 쌓았다고 합니다. 천주교와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공부했고 특히 세자빈 강씨 강비는 조선 최초의 여성 경영인으로 불릴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남편의 내조에 그치지 않고 탁월한 사업 경영 수완을 발휘했는데요. 청나라 왕족이 요청한 조선의 물건을 구해주며 심양관을 중심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무역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청나라가 소현세자 부부에게 생활방편으로 준 황무지 농장 또한 매우 크게 일구었는데요. 청나라의 척박한 땅에서 조선의 농법으로 그 농사에 성공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초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 큰 돈을 벌게 된 이들 부부는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있는 조선 노예들을 환속시켜 가족이 있는 고국 조선으로 돌려보내주는 일을 했는데요. 덕분에 조선에서는 이들의 덕망과 인기가 날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강비는 성별의 제약을 뛰어넘는 경영을 선택했고 금전적인 성과를 이룬 매우 놀라운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공한 여성 경영인이 매우 드물다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머리가 숙여지죠. 강빈의 도전 정신이 오늘따라 더욱 멋지게 느껴집니다. 드라마 연인 외에도 병자호란과 인조가 왕이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매우 다수 존재하는데요. 영화 남한산성, 올빼미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동의 역사였던 만큼 흥미로운 소재가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이겠죠. 제대로 된 역사적 사실을 알고 미디어 속의 매체를 접한다면 비교하는 재미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채널 반주원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역사 속 이야기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연인이 어마어마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남국민 배우와 더불어서 사실 로맨틱한 드라마 내용 속에 푹 빠져 계셨던 분들은 자칫 병자호란이라는 민족의 아픈 역사를 잊었거나 가볍게 넘어갔을 수도 있을 텐데요. 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가슴 아팠던 이야기 자세하게 들려드릴 기회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과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오늘도 대단히 큰 에너지원이 되겠죠? 오늘도 역시나 감사했고 드라마 연인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우리 역사 속의 이야기 잊지 마세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이 있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드라마로 수능 공부, 내신 공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